네,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문대성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는 그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처음 취업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원장까지도 했죠. 어, 뭐 생활지도원부터 팀장, 사무국장, 시설의 원장까지도 해보고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감시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제가 시설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시설의 종사자들이 신고할 데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또 제대로 뭐 조사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처벌도 안 되겠죠. 예. 또 오히려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만 불이익이 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 하나같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신고할 데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복지 시설 또는 전반적인 인터넷 발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권의 좀 의식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굳이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사자들도 이런 갑질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고발 또는 익명을 통한 고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이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조사 하겠다, 인권이나 갑질 조사를 좀 조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도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제가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의 위기대응센터를 만들었고 그 3월달에 그 3월달 이후 지금까지 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이후에 현재 오늘까지 그 뭐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문제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인지 물어봤더니 한 건 접수가 되었대요. 아. 그것도 이제 어제 접수가 되었답니다. 예, 예. 예. 즉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불이익이 생겨 낙인을 찍히고 어차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문제 제기를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나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어려운 현실이 어렵죠. 예상이 저도 된다. 이제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예. 제가 만약에 다른 이 직장을 옮기 위해서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넣으면 그곳의 인사권자인 관장이나 원장들은 그 이력서에 과거에 있던 경력 기관에다 다 전화해요. 예. 그 문태성 원장님 거기서 누가 근무했었다면서요. 그 직원이 우리 여기 이력서 냈는데 그 직원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럼- 지금 우리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지난 시작으로 김제 완주 장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네. 이 사람들의 문제라면 이분들이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려고 할 때 역시 그분들의 소통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직능별이라고 해서 시설별로 또 협회들이 있어요. 예, 예. 협회대 원장님들은 전국적으로 또 소통을 해요. 회의도 아하. 갖고. 저도 원장일 때 뭐 정신요양시설 협회에 원장들 총회 원장들께 교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지금 원장님이나 기관장들도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예.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시설 원장으로 했는데 그때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의 공개 채용 원장. 2002년도에 최초의 공개 채용 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사를 보고 제가 그런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만큼 사회복지 시설이 법인의 인맥 또는 그렇군요. 가족, 예, 혈연 예. 이런 것들로 기관장을 앉히고 또 이제 그런 인맥들이 겉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예. 내적으로는 자기들이 인맥, 혈연 관계로 다 앉히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런 기관장들이 사회복지 시설의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 침해의 대부분의 그 가해자는 시설장들이에요. 예. 또 대표이사고 대표이사 겸 시설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인권 뭐 이렇게 교육을 가다 보면 그 기관장들은 그 교육을 안 받거든요. 예. 종사자만 받아요. 근데 매번 행정이나 도나 시군의 공무원들은 제가 만날 때마다 시설장들에게 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라. 시설장들 네. 인사 먹고 그냥 자리 비워버린다. 근데 정작 시설에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은 시설장인데 시설장은 예. 교육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뭐,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결국에는 아니겠지만. 기관장들을 시설장이나 원장들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법인의 인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족 형태 혈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법인이 과연 지도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예.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장의 임기가 없습니까? 임기는 이제 보통
김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김제 예. 같은 경우는 김제시에서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예, 예. 보통 사회복지 기관들은 위탁했을 경우에는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해요. 더 이제 짧기도 하고 더 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 예. 5년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임기가 보장되는 거죠. 뭐 기관장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보장은 됩니다. 예, 네. 다만 그 다음에 또 법인이 바뀌느냐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장기 그렇죠. 기관이다만 물론 있죠.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예방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의 사회복지 시설 전반의 문제인 거고 이것을 보조금이라는 국내 세금이 혜세가 들어가는 곳이고 또 그 임금을 받는 종사자들도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들이 그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신고가 좀 자유롭고 보편적으로 쉬워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신뢰성이에요. 행정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종사자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데 행정이 어떤 대책을 내놔도 거기다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신고권이 없는 거예요. 왜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철저히 조사해서 그 후에 후속 조치, 처벌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신고자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불신을 신뢰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러려면 행정 공무원들이 숫자가 부자고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더 충원하지 못한다면 민간의 인권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이 진행하고 호흡을 해서 그분들에게 역할을 주어서 그분들이 이끌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예. 행정은 이것을 좀 거부하고 있거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당사자였던 거고요. 예. 또 김제 같은 경우도 김제시 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군산도 군산 지회장이었던 거예요.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이 대부분 아까 뭐 윤리 권익, 뭐 인권 관련된 조사위원들도 다 시설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협회가 예. 임원들이 다 사회복지 시설 기관장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협회 자기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같이 공부하고 어찌 보면 같은 선후배고 같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신데 그게 어떤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것 이해가 안 되게 해서 바로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이경진 과장을 연결해서 도 상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우선 그 도민 여러분들께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시설 현장에서 이렇게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시는 종사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행정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한 20여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내에서. 그렇죠. 상당히 많이 이제 자격을 가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지금 행정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도내 이러한 익명의 폭로 사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들로 해서 뭐 사기가 꺾이고 또 일하시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좀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또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 복지 업무의 수요가 이제 갈수록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의 그 공백이 생기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시설들에 대한 법인들에 대한 그 지도 감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촘촘하게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대응센터 같은 데 온라인 상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본인들의 고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보도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창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충분히 고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문태성 대표 그리고 양병준 사무국장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윤명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진 과장 행정에 바라고 싶은 점 또 질문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이 단체는 뭐 이 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그 사회복지 시설의 현장의 종사자들이 각종 비리나 인권 또는 이런 시설 조직 내에서 갑질 문화의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하나같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문제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 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경험들을 쌓으면서 행정이 그러면 이런 신뢰가 없으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이 시민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좀 얻어서 시민사회단체에게 이 업무를 좀 위탁하는 것. 이분들과 함께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고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탁을 한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처분하고 결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행정에서 좀 받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예방과 그다음에 또 조사에 대한 결과가 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런 사실들이 이런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제일 핵심은 그거죠. 시민사회 진영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이 지금 없어서 이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좀 매번 답답하거든요. 뭐 우리 과장님 연결된 김에 시민사회단체 함께 할 수 있는 뭐 지도점검, 감사 뭐 이런 대응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한 투쟁을 해야 돼요. 아. 설득이 안 돼요. 예. 그러니 이것을 거버넌스처럼 또 이렇게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약속까지도 했었어요. 예.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돈문으로 딱 도장 찍어가지고 언제였습니까? 2016년도에 그래서 상설 민관 합동 감사팀을 꾸리자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공문으로. 근데 지금까지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에 제보가 들어오는 거고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행정하고 건의를 해도 행정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꾸 언론을 통해서 폭로하게 되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죠. 과장님 2016년 이런 협의도 있었네요. 예, 그건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은 이제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행정에서 먼저 이런 법령에 의한 지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뭐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든지 인지를 하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외부 인사의 뭐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도 받고 이렇게 외부 전문가 참여도 시민사회단체 참여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안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 폭력위원회가 있고요. 또 아동보호기관과 경찰과 행정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분야도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2016년에 도지사님과 함께 맺은 그 정확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민관 합동 감사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자. 전라북도 내에. 오히려 행정에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세요.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잘 알듯이 자린복지재단의 민간 감사를 합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제가 그 도지사에게 감사로 민간 감사로 위촉을 받아 제가 직접 감사로 들어갔고요. 예. 그 이제 장수에 있는 베델 장수복지재단도 그때도 민간 합동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도지사님부터 감사로 위촉받아서 제가 감사 직접 나갔거든요. 이게 법령이나 제도는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들어져 예. 있고, 다만 전라북도에서 의지가 있을 때 예. 이것을 실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지금 사전 지도 점검 예방적 차원의 이제 지도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이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제 뭐 조사나 뭐 감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 뭐 특정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요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고발장에 돌아서 이슈가 됐던 곳이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인데 예. 이게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곳은 그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위탁한 법인들이거든요. 사회복지 시설인데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할 때 심사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심사 평가에는 되게 뭐 교수님들도 들어가시고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심사의 항목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탁을 할 때 대부분 법인이 후원금을 얼마 내놓을 거냐, 재원은 얼마 능력이 있냐, 이렇게 업무 능력에서 능력이 있냐 없냐,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심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들어올 법인들, 공모에 참여하는 법인들의 위기관리 능력 또는 이런 갑질 인권적인 성향들도 심사 평가 항목에 좀 넣어서 그 부분들이 감점 또는 좋은 점수에 위탁 선정할 때 크게 반영됐으면 점수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